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체제라고 해서 중앙제도 나와 있고, 그쵸? 뒤로 넘어가니 지방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군사제도, 관리 등용제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별표. 자,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내용도 별표. 그리고 옆에다가 쓸게요. 조선과 비교하자. 자, 조선의 통치체제 그리고 고려의 통치체제는 비교를 잘 해야 돼. 비슷한 제도도 있고 좀 달라지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앙 정치 조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이라 하면 옆에다 쓸게.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 왔어. 또한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야.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 다음은 5대 10국이 있었고 그 5대 10국이 다시 송나라에 의해 통일돼. 자,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제도도 모방해 왔다. 그리고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도 있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이라 하면 당나라의 제도, 송나라의 제도,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밑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제도로서 이성육부가 있어. 자, 이성육부는 이게 바로 당나라의 제도야. 자, 당에는 삼성육부라고 한 제도가 있었고 그 삼성육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그치? 발해지. 자,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해 5대. 조금씩 바꿨죠? 고려 마찬가지야.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되 이거를 좀 변형했어. 자, 그래서 삼성이 아닌 이성이야. 두 개의 성. 당나라는 세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고려는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합친 거예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자, 요게 이성이고 상서성 밑에 다시 육부가 있어. 이게 바로 육부야. 자, 그럼 하나씩 뭐 하는 곳인지 볼게. 자, 중서문화성은 밑줄 국정을 총괄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상서성은 오늘날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어. 청와대, 행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행정부, 청와대 밑에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죠. 뭐 국방부, 교육부, 여러 가지 기관 있죠. 그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육부이다. 자, 그래서 육부에는 실무행정부서로서 이호, 예병, 형, 공 뒤에 부가 붙죠? 부가 붙고 있다. 자, 그래서 이성육부가 있고, 자, 중추원 나와 있지? 요거는 송나라의 제도야. 중추원은 송나라의 제도로서 군사 기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다. 자, 3사, 이거 중요한데, 3사라 해서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 3사였어. 자,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고려의 3사가 주로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다면 조선시대에도 3사가 있어요. 이름이 같아. 고려의 3사, 조선의 3사. 근데 기능이 달라져. 자, 고려의 3사가 회계 기구라면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야.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해서 언론기관이다. 이름은 같지만 기능이 달랐다. 비교하자. 자, 대관이라고 해서 어사대의 관원 및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가리키는데, 자, 대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정치 권력 간의 견제, 균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요게 바로 요거야.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다. 자,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서 자,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식목도감은 법률 제정, 시행과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이다.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서 주로 귀족 정치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서 도병마사, 식목도감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우리 이제 눈으로만 확인했는데,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예요. 자, 위에 볼게. 자, 교과서 38페이지. 잘 보이나요? 그렇죠. 자, 왕 밑에는 중앙 통치 조직으로서 왕 밑에는 우선 독자적 기구로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고, 자,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중서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성, 다시 상서성 밑에 육부, 2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육부, 중추원, 어사대, 3사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 정치 조직 보았고, 자, 다음으로는 자, 지방행정 조직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옆에다 쓰자. 자,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이원적이었다. 자, 이원적이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란 뜻이야. 자, 그래서 고려는 자, 오도와 양계로 분리되어 있다. 자,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다. 그리고 양계는 군사행정지역이다. 자, 양계는 옆에다 쓸게요. 둘 양자야. 한자로 둘, 두 개. 자, 그래서 양계라 하면 북계와 동계를 의미한다. 보이나요? 북계와 동계를 의미한다. 양계. 자,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이 있고 군사지역이 있다. 이원적이었다.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자, 일반 행정구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 지방관의 이름이 안찰사야. 자, 양계에 파견했던 지방관리의 이름은 병마사야. 자, 오도라고 하는 일반 행정구역 밑에는 다시 주, 군, 현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양계 마찬가지야. 국방요충지에 진을 설치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오도 양계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대.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자, 그러면 속현과 주현이 뭔지 옆에 나와 있죠? 자, 주현이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말한다. 반면 속현이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가 많다고 했지? 그치,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 그러면 속현이라고 하는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고? 자, 밑에 볼게요. 속현은 주현이 다스리는 거야. 주현이 속현까지도 다스리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옆에다가 쓸게.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이 있고, 이건 지방관이 있죠? 지방관이 있다. 지방관이 있다. 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다. 지방관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많았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자, 그럼 이 속현은 누가 다스린다? 그치, 주현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이 속현까지도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해서 내용 보면 되고, 자, 그러다가 조선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돼. 그러니 속현보다는 주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조선시대가 되면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된다. 또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면 되죠. 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밑줄, 향, 부곡, 소 특히 동그라미.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특수행정구역 배웠죠? 자, 어느 나라에 존재했지? 그치, 통일신라에 존재했지? 통일신라에도 향과 부곡이 존재했죠? 자, 고려가 되니 소가 추가되었어. 그래서 향, 소, 부곡,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다. 자,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비인가? 아니죠. 일반 농민이지. 자, 일반 농민이라서 그들이 세금을 내긴 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지. 자, 그래서 이 특수행정구역이 고려에도 존재했다. 향리가 향촌에서 조세, 공물, 징수와 역, 징발 등 행정실무를 담당했다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지방행정조직도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8페이지, 교과서 38페이지, 지방행정조직, 지도 나와 있죠? 자, 지도로 확인해 볼게. 자, 선생님이 아까 지방행정조직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했죠? 자, 오도가 있고, 양계가 있다고 했지?
자,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이제 군사와 관련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오도가 어디에 있는지 볼게. 자, 뒤에 도가 붙은 거야.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는 5도예요. 일반 행정구역. 자, 양계는 군사지역이야. 두 개의 계라고 했죠? 자, 계가 붙은 거 볼게. 북계, 동계. 보이나요? 여기는 군사지역. 국경이죠? 군사지역. 얘는 두 개의 계를 설치했다. 자, 그래서 5도가 있고 양계가 있다. 나뉘어 있다. 이원적이었다. 이원적 체제였다. 라고 해서 보면 돼요. 자, 다음으로 군사제도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볼게.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자, 중앙을 지켰던 중앙군은 다시 국왕 친위 부대인 2군이 있고, 수도 경비와 국경을 방어하는 6위가 있다. 자, 지방군 마찬가지야. 5도가 있고 양계가 있죠? 자, 5도를 지켰던 주현, 군현의 현자야. 이렇게 군현, 요거 현. 자, 그래서 5도를 지키는 주현군이 있고, 아까 양계에는 진을 설치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양계에는 주진군이 있다. 자, 넘어가서 관리 등용제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험을 보고 사람을 선발하는 과거제야. 시험을 본다. 반면에 시험 보지 않고도 관료에 임용되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음서야. 시험을 보지 않는다. 자, 과거는 누구나 시험을 통해 누구나는 아니야.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은 양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과거라는 제도가 있고, 반면에 음서는 시험 보지 않지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음서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공신, 왕실,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야. 그러면 그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로 채용되는 제도가 음서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고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과거와 음서. 자, 과거는 시험을 보고 관료가 되는 거라고 했죠? 자, 크게 문관을 채용하는 문과라는 시험이 있고, 기술관을 채용하는 잡과가 있고, 자, 그리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승려를 관료로 채용했어. 승과가 있다. 스님을 관료로 왜 채용할까? 그치. 고려는 불교의 나라야. 불교를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스님을 관료로 채용했어요. 자, 그래서 과거 시험에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다. 문관을 뽑는 시험, 기술관을 뽑는 시험, 승려를 뽑는 시험. 그런데 없는 게 있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고려는 차별쟁이 나라라고 했죠? 문관과 무관이 있다. 근데 여기 무관을 뽑는 시험이 없지? 옆에다 쓸게. 무과가 없다. 무관을 뽑는 무과가 없다. 자, 그러면 무관은 어떻게 뽑았냐? 무관은 지방에서 알아서 시험을 보지 않고 자기네끼리 이제 무관을 뽑는 거야. 자, 그래서 무관은 과거 시험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 우리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자, 조선시대가 되면 옆에다 쓸게. 조선시대는 문관과 무관을 차별하지 않아서 조선시대가 되면, 조선시대도 똑같이 과거라는 제도가 있어. 조선시대가 되면 무과가 형성돼요. 무과가 생겨난다. 반면 조선시대가 되면 사라지는 게 있어. 이 중에서 뭐가 사라질까? 승과야. 조선시대가 되면 승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거든. 불교를 굉장히 눌렀거든. 억불 정책을 했거든요. 누를 억자야. 불교를 눌렀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무과는 생겨나고 승과는 사라진다. 자, 응시 자격은 법적으로는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하지만 무과는 주로 귀족, 향리의 자제가 응시했다. 자, 반면 시험 보지 않는 음서가 있다고 했죠? 내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공신, 왕실,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야. 그래서 그 자손은 시험 보지 않고도 관료로 채용될 수 있지만, 근데 여기는 한계점이 있어. 관료로 채용되긴 하지만 고위 관직은 아니야. 고위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음서를 통해 관료가 됐던 사람이 다시 과거를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고위 관료의 지위 세습이 가능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봐봐. 과거라는 시험이 존재했죠? 누구나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는 아니고 양민 이상이면 양민 이상인 누구나야.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관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 하나, 결론을 알 수 있어.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사람들이 관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 고려라는 사회가 신분보다는 조금 더 능력을 중시 여기고 있구나. 그렇다고 신분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죠. 여전히 신분은 존재했어. 신분을 중시 여기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게. 자, 신라는 100% 골품제 사회이죠. 신라는 100% 골품제. 다시 말하면 신분제 사회이지. 신라는 100%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능력을 중시 여기진 않았어. 하지만 반면에 고려는 물론 신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고려가 신라보다 조금 더 능력을 중시 여기고 있다. 이거는 능력이야, 능력. 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신라보다는 고려가 조금 더 능력을 중시 여기고 있다. 이 고려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능력을 중시 여긴다. 라고 해서 내용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 자, 두 번째, 고려의 침입. 선생님이 아까 흐름 정리할 때 고려 전기의 왕과 제도. 자, 그리고 침입. 두 번째가 침입이라고 했지. 두 개의 이민족이 쳐들어왔다고 했죠? 하나는 거란, 다른 하나는 여진. 자, 그래서 거란의 침입,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이 침입해왔어.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 없이 바로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6페이지를 보면 10세기 초,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되기 초에 동아시아의 정세인데, 정세를 보면 고려를 중심으로 적대관계가 있었고 친선관계인 나라들이 있었지. 자, 고려를 중심으로 거란, 이 거란은 그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대립관계야. 자, 고려와 거란이 왜 대립관계이냐라고 하면은 거란이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지? 그치, 발해이지. 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어. 자, 그런데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고려도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자,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을 배척했어. 거란을 굉장히 배척하는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랬던 거란이 이제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해. 자, 고려를 왜 쳐들어왔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도 쭉 나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프린트물. 자, 그러면 거란이 고려를 왜 쳐들어왔냐고? 바로 송나라 때문이야. 중국에 있던 송나라, 선생님이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라고 했죠? 그 송나라를 중심으로 거란과 송나라는 적대관계였어. 적대관계.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고려는 송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 있어. 친하게 지내고 있어. 자, 거란이 송과는 대립관계인데 고려는 송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랬던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어. 송과 친하게 지내는 고려가 싫었던 거야. 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거란과도 같이 친하게 지내자. 송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자.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3차에 걸쳐 쳐들어왔어요. 자,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거란의 장군 소손영이 왔어. 소손영이 왔을 때 고려의 장군으로서 서희가 나갔어. 그런데 이때 서희가 나가서 피를 흘리며 혈투를 벌이지 않았어. 외교 담판을 해요. 말로써 싸웠어. 말로써. 자, 외교 담판을 벌였고
자, 그러면 거란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고? 교류야. 거란이 고려한테 요구한 것은 교류인데 이때 서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려인 우리나라가 거란 너희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하는 땅이 있대. 근데 그 땅을 걸쳐야만 너희랑 교류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대. 그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좀 돌려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교류하겠다. 그래서 얻은 땅이 강동육주예요. 강동육주. 자, 그럼 우리 지도에서 강동육주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40페이지야. 여기 보이나요? 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얻은 땅이야. 강동육주. 여기 있죠? 용주, 철주, 곽주, 귀주라고 하는 요 지역. 자, 그래서 요 지역은 원래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고려의 서희가 요구한 거야. 이게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었다. 다시 돌려줘. 이 땅을 돌려주면 교류할게. 그래서 얻어온 땅이다. 자, 그래서 지금 땅을 얻었으니까 고려와 거란이 활발히 교류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거란이 원한 만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한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어. 이 시기 때는 고려의 장군이었던 양규가 나가서 거란을 무찔러내요. 자, 그랬던 거란은 또 한 번 쳐들어왔어. 또 한 번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강감찬. 강감찬이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고 왔죠? 육주 중에 하나였던 귀주. 귀주에서 거란을 무찔러내는 귀주 대첩을 벌여요. 강감찬과 관련된 지역이 서울에 있지? 아는 사람.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강감찬과 관련된 지역이 있는데, 그치? 혹시 2호선 알아요? 서울대 근처. 맞아. 낙성대야. 낙성대는 대학의 이름이 아니야. 서울대처럼 대학이 아니라 낙성대는 떨어질 낙자의 별성자야. 별이 떨어진 자리. 강감찬이 태어나는 날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 그 별이 떨어진 자리라는 의미에서 그 지역이 낙성대이고 낙성대는 강감찬과 관련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낙성대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 거란이 3번에 걸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무찔러냈죠? 거란이 이렇게 자주 쳐들어오니 결국 결과빛 영향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이 이렇게 자주 쳐들어오다 보니 당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개경 수도에다가는 나성을 쌓고 국경에다가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돼. 이거 위에도 같이 볼게요. 결국 3번에 걸친 이 침입 속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고려, 송, 거란은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보니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고 했지? 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 앞에서도 한번 들어봤죠? 자, 우리나라 역사에 천리장성 2번 등장했지? 그쵸? 고구려가 당을 몰아내기 위해 한번 설치했고, 지금 또 한번 고려가 거란을 막아내기 위해 또 한번 설치했다. 천리장성.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귀주 대첩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여진과의 관계. 자, 여진이라 해서 우리 옆에다가 쓸까? 여진족이 계속 이름을 바꿔. 처음에는 여진이었다가 나중에는 금으로, 금이었다가 나중에 후금으로, 후금이었다가 나중엔 청으로. 자, 여진족일 때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바꾸는 금일 때는 당시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였고, 자, 그들이 후금과 청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우리가 여진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럼 그 여진과의 관계가 어땠냐라고 하면 이 여진족, 우리나라 고려와 국경을 맞닿고 있어. 국경을 맞닿았던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을 자주 침입해왔어. 자, 그럼 왜 왔을까? 그치, 주로 약탈하기 위해서 왔겠지?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을 자주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자 당시 윤관의 건의에 의해 별무반이 편성되었어. 자, 우리 위로 올라갈까요? 자, 별무반 여기 나와 있지? 자, 고려군이 기병으로 이루어진 여진의 군대한테 매번 패하자 그들을 막기 위해 신기군, 기병으로 이루어진, 걸어가서 싸우는 사람, 기병으로 이루어진 신기군. 자, 실수했네요. 자, 기병은
말 타고 간 사람이죠.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이 있고, 자, 보병이 걸어가며 싸운 사람이죠. 보병이 있고, 자, 그리고 승려로도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무반이다. 여기에도 스님이 등장했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관료로 승려를 뽑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군인에도 승병이 있었다. 기는 얘들아 말탈 기자야. 말타하며 싸우는 사람. 이거는 여진족이 기병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들이 여진족이 기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기병을 편성한 거야. 자,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자, 별무반을 통해서 결국 여진족을 정벌했어. 그리고 그 정벌한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어. 동북, 구성. 자, 그런데 문제는 동북, 구성을 쌓기는 했지만 여진족이 땅을 잡고 반환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또한 동북 구성의 위치가 고려로부터 너무 멀어 수비의 곤란 때문에 결국 돌려주었다. 자, 그랬던 여진족이 결국 금을 세우게 돼. 자, 금을 세웠던 여진족은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는데, 군신 관계가 뭐지? 그쵸? 군과 신의 관계이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자, 임금은 그치 여진족일 거야. 신하는 고려일 거야. 를 요구했을 때, 자,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야. 우리가 이제 여진족의 신하로 여겨지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진족이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당시 고려 정부에 있던 문벌 귀족이야. 문벌 귀족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수용했어.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굴욕적인 거야. 굴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이자겸이 금의 군신 관계를 수용하자 이를 굉장히 비판했던 묘청이 등장해. 그 묘청이 금을 정벌하려는 금정벌 운동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고려의 건국부터 통치체제의 정비, 그리고 대외 관계까지 보았는데, 자, 머릿속에 잘 들어왔을까요? 자, 책을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충 설명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